좋아 알림 클릭 하! 안녕하세요, 민꼬발랄의 민꼬예요. 여러분, 공소시효 재미있게 잘 보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사건 파일도 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공소시효는 민꼬발랄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06년생 학생입니다 하고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사건 파일 13, 콘서트장에서 생긴 오싹한 사건. 그 현장 속으로 민꼬. 저는 아스트로라는 보이그룹을 좋아하는 아로아입니다. 너무 좋아 진짜. 아스트로 짱짱. 정말 아로아인 게 너무 뿌듯해. 잘생겼다. 드디어 저번에 친구랑 같이 아스트로를 보기 위해 콘서트를 갔어요. 야, 나 너무 떨려. 나도 너무 설렌다 진짜. 처음 보는 것이라 그런지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콘서트장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어떤 외국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뭐해? 얼른 들어가자. 근데 그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절 쳐다보는 거예요. 전 뭐 나와 상관없겠지 하고 콘서트 좌석에 앉았는데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때 비어 있는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때마침 아스트로가 공연을 시작해서 저는 응원봉을 흔들며 열심히 무대를 관람하고 있는데 옆에서 절 계속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옆을 쓱 쳐다봤는데 아까 눈 마주쳤던 외국인 아저씨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친구한테 야, 옆자리 아저씨가 자꾸 나 쳐다봐. 무서워. 야, 아까도 나 쳐다봤는데 진짜 무섭게 웃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옆에 아무도 없구만 뭔 소리라는 거야. 이러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당연하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야, 옆에 있잖아. 내 옆에 바로. 하면서 제 옆자리를 가리켰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내가 귀신을 본 건가 생각하면서 혹시 주변에 없을까 공연장을 쓱 둘러봤는데 저 멀리 그 외국인 아저씨가 절 진짜 죽일 듯이 째려보다가 저랑 눈 마주치고 나서 공연장을 나가는 거예요. 저 진짜 무서워서 공연도 잘 못 보고 혹시 다시 들어올까봐 계속 출구 쪽 보고 있고 다행히도 공연 끝날 때까지 그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공연이 밤늦게 끝나서 부모님께서 데리러 오셨는데 민꼬야. 황민꼬! 진짜 부모님 차 보고 안심이 돼서 엄마! 하고 친구랑 뛰어가는데 차 옆에 작은 풀숲에서 그 외국인 아저씨가 숨어서 절 보고 있는 거예요. 등에 소름이 쫙 돋아서 그 공연장을 얼른 벗어났답니다. 민꼬. 제보자님께서 1년 전 일인데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 돋아요. 진짜 주작 절대 아니고 꺼내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민꼬님 공소시효에 올라가서 민꼬님이 재현해주시는 걸 보면 그나마 덜 무서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 아저씨는 누구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귀신이었을까요?
민꼬발랄의 민꼬야! 드디어 애칭 정하고 찍는 공소시효 첫 영상이라 꼬밍이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그동안 공소시효 영상에 왜 꼬밍이라고 붙여서 인사 안 해요? 라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는데요. 그건 바로 애칭 정하기 전에 미리 찍은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공소시효는 11살 꼬밍이가 겪은 사건입니다. 사건 파일 14. 띵동 띵동 띵동. 공포의 초인종 사건. 그 현장 속으로 민꼬. 제가 동생과 집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엄마 아빠 모두 회사에 계셔서 저희만 집에 있었죠. 저는 웃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무서워. 그냥 끊어야지. 저는 무서워서 초인종을 끊었어요. 뭐야, 왜 또 눌러? 그런데 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초인종의 통화 버튼을 누르고 애써 당당한 척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으로 나가보았어요. 저는 혹시 이상한 사람이 날 잡아가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글쎄 택배가 놓여있지 뭐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민꼬. 와, 괜히 긴장했네요. 혹시 나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저도 집에 혼자 있을 때나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우리 꼬밍이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건 파일 14 공포의 초인종 공소시효 끝! 안녕 꼬밍이들, 민꼬발랄의 민꼬예요. 우리 꼬밍이들도 앞머리에 이 헤어를 말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공소시효는 초등학교 4학년 꼬밍이가 헤어를 했다가 욕먹은 사건입니다. 아니, 헤어를 하나 때문에 욕을 먹다니 무슨 일인지 얼른 한번 볼까요? 사건 파일 15 헤어를 했다가 욕먹은 사건. 그 현장 속으로 민꼬. 저는 수업 시간에 앞머리 때문에 신경 쓰여서 헤어롤을 말고 있어요. 원래는 집에 갈 때쯤 되면 푸는데 오늘은 실수로 안 풀고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하교를 하기 위해 신발을 갈아 신으러 갔죠. 그때 청소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아니, 학생! 이리 와봐. 학생!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아유, 별꼴이네. 그런 거 한다고 이뻐져? 공부를 해야 이뻐져. 그런 거 할 시간에 공부나 해! 이러시는 거예요. 4학년이면 헤어를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전 앞머리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헤어를 만 건데 이뻐지려고 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신 게 더 속상했어요. 에이, 신경 쓰지 마. 그래, 됐어. 친구들이 신경 쓰지 말라 해서 화는 안 냈지만 속으론 정말 답답했습니다. 학생!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아유, 별꼴이네. 그런 거 한다고 이뻐져? 공부를 해야 이뻐져. 그런 거 할 시간에 공부나 해! 아주머니, 별꼴이라뇨. 앞머리에 헤어를 말고 있는 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예뻐지기 위해서 헤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데 자꾸 신경 쓰여서 말고 있었던 거예요. 헤어를 말고 있다고 공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선입견 같습니다. 민꼬. 우리 꼬밍이들도 어른들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6학년 때 머리를 염색하고 귀를 뚫었다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날라리라는 소리를 들어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었답니다. 오늘 이렇게나마 제보자님께서 답답했던 속이 풀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사건 파일 15, 헤어를 했다가 욕먹은 사건 공소시효 끝! 안녕 꼬밍이들, 민꼬발랄의 민꼬예요. 요즘 인싸, 아싸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많이 들리는데요. 학창시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친구 관계인 만큼 그런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의 공소시효는 중학교 2학년이 된 꼬밍이가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사건 파일 16, 인싸에서 아싸 된 사건. 우리 꼬밍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현장 속으로 하! 민꼬! 저는 아빠의 직업상 이곳저곳 이사를 다녀야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전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두 번 다녔을 때와는 달리 점점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게 빨라졌어요. 안녕, 난 민꼬야! 그리고 안녕, 새로운 넌 친구도 이름이 잘 뭐야? 사귀었어요. 난 꼬밍이라고 해. 완전 웃기다. 친구들이 너는 적응도 잘하네. 이러면서 신기해하고 얘들아 또 우리 제 성격이 꼬밍이랑 소심하지 가자. 않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이건 아무 감동 없는 러브스토리. 민트 안녕. 애들 이름도 빨리 외워서 금방 애들 사이에서 중심이 됐죠. 야, 민꼬.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안녕. 저는 중학교 때 또 전학을 가게 됐죠. 아, 진짜? 그렇지만 그렇다니까. 금방 적응을 했고 한 무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너는 이제 우리랑 같이 다니는 거야? 이따가 떡볶이 먹으러 다 같이 가자. 좋아. 아까 말했듯이 저는 노는 것을 좋아해 애들과도 많이 놀러 다니며 인싸계에 이름을 올리게 됐죠. 선배들과도 급속도로 친해지면서요. 민꼬 안녕. 하지만 저에게 최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김포로 가야 될 것 같아. 아휴, 민꼬 또 전학시켜야 되겠네. 전학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전학이라뇨. 하지만 저는 그닥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좀 아쉬울 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서일까요? 저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올진 몰랐습니다. 뭐해? 공부하는 거야? 여느 때와 달리 전학을 가 친구들과 친해져 보려 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아싸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죠. 불행 중 다행일까요? 그 반에 겉도는 아이가 보였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너는 집이 어디야? 나는 좋은 세상 아파트. 나도 그쪽인데. 우연히 집도 가까웠죠. 우와, 정말?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고마워. 하지만 자리를 바꿀 자리 때, 바꾸는 날이다. 모둠 활동을 할 모든 때, 별로 이동. 팀을 짤 때, 각자 팀 짜도록. 저는 그 아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말 한마디도 못할 만큼 무리지어 다니는 애들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발라라. 너는 저희 어디 학교는 가고 싶어? 2학년 때부터 같이 일본어와 한자로 일본어만 반이 나뉘게 할까? 됩니다. 좋아. 처음에는 일본어로 같이 갔지만 친구의 부모님이 한자로 가길 원해 그 친구는 한자로 가버렸어요. 저도 한자로 가려 했지만 엄마, 아빠, 나 일본어 말고 한자만으로 갈래요. 외국어 배우는 게 낫지. 저희 부모님께서
한자보단 일본어를 원하셨어요. 이제 2학년이 되면 한 명밖에 없는 친구를 잃게 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꼬, 오늘 사건 보내주신 우리 꼬민이 정말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2학기 때 전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미 다들 많이 친해져 있는 상태라 아무도 저랑 친해질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적응하기 위해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건네면서 결국은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우리 꼬민이는 충분히 낯선 환경에 적응 잘하는 친구인데다 2학년이 되면 다른 친구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라 꼭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꼬도 응원할게요. 그럼 사건 파일 16, 인싸에서 아싸된 사건 공소시효.